반갑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가끔 임대인이, 3기 말고 2기에 달하면 이 계약 해지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적어는 줄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무효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3기 동안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임대인이 특약에다 또 한 줄 더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이 종료되면 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그 짐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네. 아무리 내 건물에 임차인 새들어 있다 하더라도 내 물건이 아닌데 임차인의 물건을 함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약속하고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법적인 행위를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에 다시 호소를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뭐 인도명령이라든지 명도소송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물건을 드러낼 수가 있지. 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기를 드러내고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계약 끝나면 임차인은 모든 집기나 비품들 다 드러내야 되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그걸 드러낼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적고 도장도 찍었어요. 의미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경우에 만약에 임대인이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자라고 요구를 했고 임차인도 동의를 해서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건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법. 아니, 임차인에게 불리한데요? 아니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든 임차인에게 정말 뭐 억울한 내용이든 뭐든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을 하고 그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건 미리 법원이 판결을 받아놓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도를 해도 되고 명도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나가도록 했고 이거 재소전 화해조서 받아놨으니까 당신 나가야 돼. 이 계약은 끝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소전 화해조서 받아놔서 월 차임은 계약 갱신할 때마다 50%씩 인상할 거야. 그렇게 재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놨다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인정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알고 꼼꼼하게 어느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만 요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요구의 결과가 어떤 그 일들로 이어질지 그런 것들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가 내가 계속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양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반대로 우리 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도 역시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힌트예요. 임차인의 정당한 요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혹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이미 있었다. 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했다든지 혹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한 적이 있었다든지 해서 내가 이 계약을 물을 거야. 아니, 무르는 게 아니고 이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해 주지 않을 거야. 계약을 해지할 거야.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실무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환산보증금 부산 기준으로는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산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을 아시죠? 보증금과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의 합. 이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결과만 먼저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계약 갱신을 해야 된다. 계약서를 작성하든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든 아니면 구상으로 하든 문자로 주고받든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의 절차를 거쳐야지 그냥 묵시적 갱신, 묵시의 갱신을 하게 되면 환산보증금이 6억 9천 이내인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간, 그 다음에 상가의 경우에는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산보증금 6억 9천 초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임대인이 언제든 당신 나가라고 할 수 있고 나가라고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계약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6억 9천 초과한다는 건 월차임이 굉장히 비싼 곳이라는 소리겠죠. 월차임이 비싼 곳이라면 뭐 시설이나 설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큰 돈을 들여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설비를 몇 억, 실제로 해운대 같은 데 보면 인테리어 시설비로 몇 억 혹은 5억, 10억까지 쓴 경우도 봤어요. 그 정도 투자를 했는데 2년 있다가 묵시적으로 그냥 갱신 계약 안 하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는데 임대인이 월차임을 50% 인상해 주든지 월차임을 50%를 인상해 주시오. 아니면 나가시오. 그러면 꼼짝없이 월차임을 50% 인상해 주든지 아니면 6개월 뒤에 임차인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6억 9천 초과하는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진행하셨던 분들은 계약기간 잘 확인하셔가지고 계약 갱신, 계약서에 도장을 다시 찍든 아니면 문자로 주고받든 어떤 식으로든 구두상으로 해도 됩니다. 어떤 거든 효력은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약의 갱신 절차를 거치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 의뢰인들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계속 연체가 되어서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다 이제 감했어. 그래도 보증금 다 깎아 먹었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자동으로 계약 해지되고 나 나갈게요.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공제를 하는 걸 공제했다 하더라도 아직 계약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6개월 남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6개월치 월차임은 여전히 내가 지불해야 될 채무로 남는 겁니다. 그건 임대인이 언제든 청구하고 뭐 재산이 있다면 추심의 절차를 구해서 언제든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